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한 명이 탈출했어요. 쿠르스크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순간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군인을 파견했다는 건 이미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탈영을 했다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그저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중요한 특종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놓칠 수 없었고 곧바로 쿠르스크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쿠르스크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나 옵샤니코바입니다. 기자로 일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이번만큼 저를 놀라게 한 일은 없었어요.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익명으로 온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뉴스 기사를 읽고 있을 때였어요. 익명으로 온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한 명이 탈출했어요. 쿠르스크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그게 가능할까요? 북한이 왜 우리 전쟁에 군인을 보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군인이 탈출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의문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미 1년 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전투와 피난민, 잃어버린 생명들에 관한 기사를 썼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건 대단한 뉴스였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북한 군대가 우리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잡은 거였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쿠르스크로 가서 그 군인을 찾아야겠다고요. 모스크바에서 쿠르스크까지의 여정은 길고 추웠습니다. 기차로 10시간이 넘게 걸렸고 눈 덮인 들판과 숲이 끝없이 펼쳐졌죠. 창밖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잘못된 정보는 아닐까? 아니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진실이 있다고 느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쿠르스크에 도착하자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이 작은 마을은 마치 텅 빈 것 같았어요. 전쟁이 이곳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 다녔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그날 밤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탈출한 군인이 숨어 있는 곳은 쿠르스크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군인의 이름은 진수라고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찾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올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믿을 수 있는 분이었죠. 이른 아침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가, 저예요. 마리나예요. 호텔 밖에서 추운 공기 속에 서서 말했어요. 마리나, 여긴 무슨 일이야? 올가는 놀란 듯 했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큰 기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해요. 북한 군인이요. 혹시 무슨 소문 들은 거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올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와요. 이야기해 줄게.
올가는 쿠르스크 외곽의 허름한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외로웠어요. 눈을 밟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올가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 얼굴에는 세월의 고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지만 어두웠어요. 작은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나무 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올가는 저를 주방의 낡은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에 대한 소문이 있어 올가는 탁자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말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들이 러시아군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있어. 어떤 소년이 있어. 마을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 아직 어린아이야. 러시아어도 거의 못해.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보는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북한 군인이 이곳에 있었고 그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저는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다급히 물었어요. 올가는 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나타샤라는 노인이 데리고 있어. 며칠 전부터 그 집에 숨어 있어. 하지만 정말 무서워하고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앞에 진실이 있었어요. 저를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올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해요, 마리나.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도 그 아이도 큰일이 날 거야. 그들은 탈영병을 찾고 있어. 너도 알지. 만약 그가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 군이 진수를 찾는다면 그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아마 처형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제 앞에 있었고 이걸 놓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만나야만 해요. 부탁이에요, 올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올가는 다시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올가는 저를 데리고 조용한 마을을 걸어갔습니다. 눈 덮인 길 위에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고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빛은 몇 개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를 듯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진수 생각뿐이었어요. 이 먼 타국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죠. 우리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낡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가가 문을 살짝 두드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나타샤라는 노인이 문을 열었죠. 그녀는 흰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집안은 매우 간소했어요. 낡은 나무 바닥과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모퉁이에 놓인 작은 램프 하나가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봤어요. 진수. 그는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몸을 구부리고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자 그의 눈이 크게 뜨였고 그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는 너무 어려 보였어요. 겨우 17살 남짓 되었을까요?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패여 있었어요. 그의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과 헐거운 군복이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외딴 나라에서 저 같은 낯선 사람이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의 앞에 앉았어요. 제 이름은 마리나예요.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당연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가 내가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조금씩 다가가 앉았습니다. 진수와 마주 앉아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그의 눈은 방 안을 불안하게 돌아다니며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한쪽 구석에서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해 보였지만 불안감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옆에 서 있던 올가도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 역시 긴장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는 걸 알았죠. 몇 분 동안의 침묵 끝에 저는 다시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린 당신을 도우러 온 거예요. 진수가 드디어 제 눈을 마주쳤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겪어온 일들이 그를 쉽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타령한 군인, 그것도 진수처럼 어린 소년을 만난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가 당국의 손에 다시 넘어가게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그를 데리고 나가야 해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올가에게 속삭였어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올가는 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로 미루어 보아 그에게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였죠. 잠시 후 진수가 입을 때려는 듯 보였어요.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주먹을 꽉 쥔 손도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올가와 저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고 저는 재빨리 진수에게 방 안의 작은 커튼 뒤로 숨으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숨기 위해 재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절박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급해졌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저는 문으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숨을 내쉬려고 애썼어요. 만약 당국이 그를 찾아낸 거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목숨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올가가 저보다 먼저 문에 다다랐어요.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저는 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군인도 경찰도 아니었어요. 나타샤, 바로 진수를 돌봐주던 노인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올가는 그녀를 서둘러 안으로 들였고 문을 재빨리 닫았어요.
나타샤는 방 안을 둘러보며 진수가 숨은 구석을 찾았어요. 진수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 나타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군인들이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를 찾고 있어. 그 말은 저에게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미 진수를 찾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지금은 공포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외투를 챙겼어요. 저는 진수의 은신처로 다가가 그를 끌어냈어요. 우린 나가야 해.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금 당장. 진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가늘고 지친 몸에 제 외투를 감싸주었어요. 밖은 너무 추웠고 그가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됐죠. 우리가 떠날 준비를 마칠 때쯤 나타샤는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고 그 위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저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집을 빠져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강타했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라도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죠. 우리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마음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고 모든 위험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휩쓸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집중해야 했어요. 진수를 위해서라도요. 올가는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그 속엔 두려움을 이겨낸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진수는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조용히 걸었어요. 그의 발자국 소리는 눈 위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에서 긴장이 느껴졌어요.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마을 끝에 도착했어요. 멀리 희미한 달빛 아래에 작은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나타샤가 준 주소에 적힌 바로 그곳이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친절해 보였어요. 그는 우리를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따뜻했어요.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를 집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엔 몇 개의 담요와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머물러도 돼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할 거예요. 군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어요. 우리는 일단 안전해졌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수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여정의 첫 단계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도망쳤지만 얼마나 더 도망칠 수 있을까요? 진수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드디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두려움에 떨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저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진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수는 결국 지쳐서 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너무 많은 일이 걸려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느꼈어요. 우리가 숨어 있는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받아준 남자는 우리가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군인들이 진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바닥에서 몸을 뒤척이면서 얇은 담요를 꼭 잡아당겼어요. 벽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는 것 같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건 차가움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진수가 잡혀 다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감이었죠.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다음 계획에 집중해야 했어요. 우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방 안은 천천히 밝아졌어요. 마을이 깨어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아직은 조용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올가는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코트를 어깨 위로 올려 덮고 피곤해 지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위해 강하게 버텨주었고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지쳤다는 게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녀도 우리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진수나 올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작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니 마을 끝자락과 희미한 안개 속에 몇몇 집들의 지붕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는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숲에만 들어가면 군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을 깨운 건 발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우리를 받아준 남자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눈빛에는 친절함이 묻어났어요. 곧 떠나야 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군인들이 근처에서 집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수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고 작은 몸이 담요 속에 웅크려 있었어요. 그를 깨우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지쳐 보였어요. 남자는 저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었어요. 음식이에요. 많진 않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꾸러미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우리에게는 많지 않은 물자가 있었지만 작은 것도 크게 느껴졌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방 안이 밝아지자 올가도 깨어났어요. 그녀는 눈을 비비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잠시 헷갈려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상황을 떠올렸고 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이제 가야 할 때예요.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수를 깨웠어요. 진수는 눈을 천천히 뜨며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상황을 떠올리자 다시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어나서 준비를 했죠. 그의 강인함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 나이대의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남자는 우리를 집 뒤쪽 문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오솔길이 숲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멀지는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질 거였죠. 여기로 가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군인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감사했어요. 그의 말이 옳길 바랐죠. 지금은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라도 모든 걸 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숲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불안이 커졌어요. 이 숲은 안전을 제공해 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군인들이 아직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만 언제든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숲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군인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올가와 저는 즉시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진수를 이끌어 숲속으로 숨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행동해야 했죠.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무들은 우리를 둘러싸며 보호해주는 듯 보였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나뭇가지와 덤불이 길을 막았지만 그만큼 우리를 가려주는 역할도 해주었어요. 우리는 몸을 낮추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군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않기를, 우리가 남긴 흔적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와 군인들의 대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찾으면 모든 게 끝장날 수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몇 초였을 거예요. 군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발걸음 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올가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운이 좋았지만 그 운이 계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운에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숲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나무들은 우리를 감싸며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이 보호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진수를 찾으려 할 거였고 우리가 그 전에 멀리 도망쳐야 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길고 위험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진수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걷는 모습을 보며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숲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있었고 그 가지들이 서로 얽혀서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우리 발 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을 걸었지만 며칠을 걸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무거워졌고 한 발짝 내딛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진수를 힐끗 봤어요.
그는 제 옆에서 걷고 있었는데 너무 큰 코트를 입고 있어서 그의 작은 몸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진수도 지친 게 분명했어요. 그의 어깨는 앞으로 구부정하게 내려가 있었고 걸음은 느렸어요. 그런데도 진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계속 걸었어요. 진수의 강인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 정도를 겪고도 이렇게 잘 버티다니 말이에요. 올가는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었고 계속해서 앞쪽을 살피고 있었어요. 항상 긴장한 채로 위험한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저도 그녀가 걱정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숲속으로 더 들어갈수록 상황의 무게가 저를 더 눌렀어요.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군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준 남자는 이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라고 했지만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숲은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나무들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전부였어요. 우리 발 아래의 길을 따라가도 이곳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지만 그 차가움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어요. 진수는 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가 가볍게 떨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진수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어요. 우리에게는 줄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계속 걷는 것뿐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숲 바닥을 덮었어요. 어서 쉼터를 찾아야 했어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건 나무뿐이었어요. 쉬어갈 만한 곳은 전혀 없었죠. 배에서 조용히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오래됐어요. 그 남자가 준 작은 음식 꾸러미는 거의 다 썼죠. 최대한 아껴 먹었지만 처음부터 많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속을 파고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잊기로 했어요. 지금은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기온은 더 급격히 떨어졌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야 했어요. 안전한 곳을 찾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자꾸만 쉬고 싶어 했고 저도 그 욕구를 억누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진수가 옆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붙잡아 균형을 잡아주었죠.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죠.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올가는 걸음을 늦추며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 담긴 걱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쳤지만 아직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숲은 너무나 노출된 곳이었어요. 우리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어요. 어느덧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숲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나무들의 그림자는 길어졌고 그것들이 우리를 감싸며 점점 어두운 밤으로 이끌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지금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올가가 멈췄어요. 그녀는 앞쪽에서 작은 공터를 발견했어요.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고 그 나무가 약간의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벽한 쉼터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지금 있는 조건 중에서는 최선이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공터로 다가갔어요. 주위를 살피며 혹시나 다른 위험한 징후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그곳은 조용했고 다른 사람의 흔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군인들을 잘 피했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쓰러진 나무 옆에 몸을 기대어 잠시 쉴 수 있었어요.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는 쑤시고 발은 아팠지만 지금은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어요. 진수는 저 옆에 몸을 말고 누웠고 그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진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몸의 온기를 나누려 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어요. 그는 너무 지쳐서 이내 잠들어 버린 것 같았어요. 오을가는 나무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며 보고 있었어요. 오을가는 매일 밤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이 여정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숲속을 메웠어요. 고요함이 이어졌지만 그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군인들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저는 진수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꿈속에서는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거예요. 진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어요. 저는 진수 옆에 있으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이죠. 진수가 군인들에게 들키고 도망가는 긴박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진수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지만 깊은 잠에 들 수 없었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숲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조차도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긴장하며 숨을 죽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였어요. 그 발걸음은 조용하지 않았고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걷는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군인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오을가를 쳐다봤어요. 오을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진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깨우기 전에 상황을 더 살펴야 했어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확실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숲속에서 그들이 내는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진수, 진수야. 저는 진수를 조용히 흔들며 깨웠어요. 진수는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 얼굴에 긴장된 표정을 보고는 바로 상황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군인들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을가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뒤쪽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냈어요. 쓰러진 나무 뒤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고 그쪽으로 몰래 빠져나가야 했어요. 우리는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진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가능한 한 소리 내지 않고 이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불안했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의 발이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 누구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숲을 가르며 울렸어요. 군인들이 소리를 듣고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게 분명했어요. 뛰어! 올가가 속삭이듯 말했고 우리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그 말에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제 손을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달렸어요. 바닥에 깔린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이미 우리가 있는 방향을 알아챘고 그들의 발걸음도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더 빨리 달려야 했지만 숲의 나무들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운 숲속에서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저쪽이다. 멈춰.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만 지친 탓에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진수를 더 끌어당기며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바로 그때 군인들이 우리에게 훤히 보이는 위치로 다가왔어요. 그들이 손전등을 켜면서 우리 앞의 나무들 사이로 빛이 번쩍였어요. 우리는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멈추라고 했지. 군인들은 총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들이 걸음을 멈추지 않자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올가는 이미 앞쪽으로 달려갔고 진수는 점점 더 지쳐 보였어요. 진수, 힘내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진수에게 속삭이며 그를 이끌었어요.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멈추면 군인들이 바로 우리 뒤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앞쪽에서 작은 강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강을 건너면 군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물은 빠르고 차가웠어요. 이대로 건널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진수, 강을 건너야 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진수를 안심시키며 강가로 다가갔어요. 진수는 두려워 보였지만 저를 믿고 강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우리는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물속으로 한 발씩 내디디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더 세었고 발밑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진수를 꽉 잡고 있었고 그도 저를 믿고 저를 따랐어요. 뒤에서 군인들의 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그들은 우리를 바로 추격하지 못했어요. 물을 건너는 건 그들에게도 큰 위험이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겨우 강을 건너고 나자 진수는 지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를 꼭 안으며 안심시켰어요. 이제 조금은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진수는 과연 이 여정에서 살아남아 원하는 나라로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하는 생각입니다.